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날이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마음을 표현하며 살고 있을까요? 연인에게는 초콜릿과 꽃, 선물로 마음을 전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가족에게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마음에만 담아두고 미루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기억해주는 마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그리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작은 관심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소망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큰 풍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바람꽃 13번째 주인공 이선아님의 삶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어느새 대학에 진학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느 학교, 무슨 과를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되면 외국에도 갈 수 있고 외국에 가면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제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온 가족이 서울로 떠난 후 나만 조부모님 곁에 남겨졌던 기억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 곁을 떠나 그리워하며 사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부모님과 호형호재하며 지내던, 지금도 저를 조카라 부르는 춘자 고모님이 간호사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고모님과 상의해보겠다고 갔다가 아예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오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간호사에 대한 환상은 없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임종 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하얀 유니폼에 캡을 쓴 간호사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결코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시험에 합격했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을 선망한 적은 없지만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자유롭고 재미있었습니다. 학과 특성상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에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신세계였습니다. 동기들과의 기숙사 생활이 흥미로웠습니다. 엄한 사감 선생님과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철부지 같던 저는 간호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평생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저에게는 벅찬 공부라는 생각에 무조건 잘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내 기독학생회에 가입했습니다. 기독학생회에서 의대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무의촌 의료봉사활동을 다녔는데 저는 친구와 함께 막내로 동참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배우고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쫓아다녔습니다. 병원이나 학교와는 다르게 그 시절 무의촌에서는 주사바늘을 삶아서 재사용했습니다. 요즘이라면 놀라 자빠질 일이겠지만 냄비에 물을 끓여서 주사바늘을 소독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청춘은 빛났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의료봉사를 다니던 눈부시게 푸른 시절이었습니다. 1972년 졸업을 하고 몇 달 후 모교인 고대부속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첫 직장인 내과 병동에는 학교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적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학생 신분이었다가 월급을 받는 직업인으로 바뀐 것이 신기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임상실습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어서 즐겁게 일하면서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과에서 2년 동안 일하고 중환자실로 배치되었습니다. 책임 수간호사님이 엄격하기로 평판이 나 있던 터라 모두들 벌벌 떨며 함께 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삶과 죽음이 순식간에 교차되는 곳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치료해야 하므로 혹독하리만큼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저를 진정한 간호사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문한 수간호사님의 철저하고 정확한 지도를 받아서 실수 없이 일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편애에 가까운 사랑까지 받았으므로 지금껏 행운이라 여깁니다. 죽기 전에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분입니다. 1970년대 당시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모터사이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젊은이들을 비롯해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꽃 피기는 어려워도 꽃지기는 쉽다고 하던가요?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못다 핀생을 마감할 때에는 유가족에게 어떠한 위로도 드릴 수 없어 가슴 미어지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슬픔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간호사의 사명을 진지하게 되새기도록 독려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5년을 일하다가 인공신장 투석기를 관리하는 담당 간호사로 발탁되었습니다. 투석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요독증, 만성신장질환 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신장 투석기를 관리, 소독, 보관하는 업무를 혼자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코일, 용액 준비 등 사전기기 점검을 끝내고 담당 의사를 도와 환자에게 투석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런 다음 몇 시간 피의 응고,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을 체크하면서 살폈습니다. 일단 가동하면 쉬지 못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환자 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환자의 안위를 위해 집중 또 집중했습니다. 새롭고 특별한 매우 도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럴 때면 동료 간호사들과 환담을 나누곤 하셨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유쾌한 입담에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간호사가 된 딸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월급을 가져오면 저축해두었다가 결혼할 때 주마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월급을 봉투째로 가져오는 자식은 너밖에 없구나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기쁨을 드리는 딸 노릇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 55에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미처 전하지 못한 삶의 지혜는 임종과 함께 봉인되었고 아무런 예감 없이 준비 없이 맞은 이별의 슬픔은 틀어막을 수 없는 물줄기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사셨다면 제 인생은 얼마나 더 풍성해졌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병동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짬짬이 동료들과 산을 오르며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환경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 영숙이는 평소에 독일로 오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독일로 갈까 고민하다가 둘째 언니가 있는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선후배들,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얻은 지식과 축복의 시간을 간직한 채 오래전 아버지의 예언 아닌 예언처럼 외국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1979년 3월, 미지의 땅에서 펼칠 도전과 모험을 기대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까지 제 마음은 설레고 두렵고 신기한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저 불빛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3월의 냉기가 바람과 안개비에 섞여 떠돌고 있었습니다. 둘째 언니네 집으로 가는 길, 밤안개에 젖은 가로등과 그 가로등 아래 늘어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은 처음 보는 이국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멋진 곳에서 멋지게 도전하는 꿈을 꾸며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양로병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미국 간호사 자격증이 없으니 간호보조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실무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RN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딸 차례였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1970년 RN 자격증의 필기시험을 의무화했습니다. 임상 경험은 누구보다 풍부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영어로는 짧은 시간 안에 필기시험 합격은 무리였습니다. 집안끼리 친한 아저씨가 한국어 RN 리뷰 클래스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LA로 가서 남가주 한인간호협회 유분자 선생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RN 시험 지원 및 합격을 위한 RN 리뷰 클래스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생활을 접고 천사의 도시 LA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 40대였던 유분자의 사장님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유 이사장님의 부군께서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부의 집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생면부지인 저에게 공항 픽업과 숙식을 제공하시니 얼떨떨하면서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의료계 관련자들의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활발하게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민 선배들의 힘찬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어리둥절한 중에 모교 간호학과 교수님들을 만나서 반가움이 더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 내게 돌아올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게서 흘러간 도움이 당신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유 이사장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껏 큰 울림으로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따금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둔 그 말을 꺼내보며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조용히 실천하던 부부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은퇴 후에 소망 소사이어티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선아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질환들이 통증 없이 아프지 않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통증이나 아픔보다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 변화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꼭 알아두셔야 할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질환의 신호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가슴 통증을 떠올리지만 시니어에게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쉽게 피곤해진다. 숨이 평소보다 찬다. 식은땀이 난다.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며칠씩 계속된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통증 없이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컨디션이 계속 나쁘다는 느낌 자체가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쓰러져야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며칠 전부터 작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 잠깐 어눌해진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온다. 어지럽고 균형이 잠깐 무너진다. 시야가 흐려졌다가 회복된다. 이런 증상이 5분, 10분 나타났다가 괜찮아지면 지나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큰 뇌졸중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병원에 가면 큰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과 치매의 초기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진다. 하던 취미를 모두 그만둔다. 말수가 크게 줄어든다. 외출을 피한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성격 변화나 나이 탓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뇌 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문제보다 의욕 감소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수와 감염의 신호입니다. 노년기에는 열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 있어도 감기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없다. 식사를 잘 못한다. 평소보다 멍하다. 잠이 많아졌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 단순 피곤이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몸이 아파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많이 아프기 전에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의사를 만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이유 없이 평소와 다르다면 몸이 보내는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자신의 몸 상태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돌보는 데서 지켜집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올라가는 여행이네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정의치를 찾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외교관이 처음으로 외국 근무를 임명받게 됐습니다. 그분은 키가 198cm나 되는 커다란 체격이었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포르토 알레그레라고 하는 지역의 영사관에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비록 낯선 지역이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척 기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에 참석을 하건 파티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외교관 옆에 모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복잡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른 친구나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이따가 파티 끝나면 저 큰 외교관 옆에서 만나요. 그래야 찾기가 쉬울 것이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온 것은 그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키가 크기 때문에 위치 정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주변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서야 될 위치를 잘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자신이 서야 될 바른 위치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혼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이 우리 인간이 머물러야 될 본래적 위치인데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 최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가시와 은근기가 있는 척박한 땅으로 가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계시도 동일하죠. 그가 있어야 될 본래의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자유함의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자신의 몫을 다 챙겨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케이아스로 변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하고 굶주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존귀한 인간이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도 먹지 못해서 돼지와 경쟁하는 그런 존재가 됐겠습니까? 정의치를 떠나가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스위크지에 책에 한 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버나드 매도프 가족의 그 비극적 종말에 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범이 버나드 매도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소위 말하는 펀지 스킴이라 그러죠. 다단계 수법으로 $65 빌리언, 650억 불의 사기를 쳤습니다. 그는 당시 월스트리트를 주무리던 큰 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투자만 하면 떼돈을 번다고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사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미국 경제 붕괴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결국 그는 체포가 당하고 150년의 실형과 함께 1,700억 불을 보상하라는 선고를 받고 감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마크가 2년 뒤에 뉴욕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서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책을 쓴 사람이 스테파니 매도프인데요. 자살한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가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The End of Normal. 정상적인 삶의 종말, 정상을 벗어난 삶, 그렇게 책 제목을 담았습니다. 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무리면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최고급 저택에 살면 뭐하겠습니까? 있어야 될 본래 곳을 떠나게 되면,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어글리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무식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나무는 나무에 자리가 있고 꽃은 꽃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풀 한 폭이 돌 한 개도 있어야 될 곳에 서 있게 되면 작품이 되고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서야 할 정위치에 있을 때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고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본래적 위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유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늘 작은 신호로 말을 걸어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처럼 자신을 살피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